지금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을 맡고 있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홍정민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홍정민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홍 의원께서는 이제 경제학 박사 출신의 이 40대 여성 변호사시고요. 또 이 법률 서비스 관련 스타트업을 이끄는 대표로 또 일하시기도 했고, 뭐 인재 영입부터 많은 화제를 낳았었는데 좀 당에서 거는 기대가 클 것 같은데요. 예. 너무 과찬이시고요. 예. 저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초선 의원님들께 당에서 많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다만 전 분야가 이제 경제와 스타트업 쪽이라서 이와 관련된 의정활동에 가능하면 성과를 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예. 예, 그래서 작년 한 해에는 구글 인앱 결제 강제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가장 먼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책 마련이 좀 되고 있고요. 덕분에 디지털 콘텐츠 업계나 스타트업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지금 원내대변인을 좀 맡고 계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좀 원내 진입을 해서 이렇게 대변인을 맡아보시니까 좀 어떤가요? 처음이라, 예. 많은 그 원내 현안이 있어서 좀 쉽지는 않았는데요. 예.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대변인이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네. 원내 대변인, 특히 요즘은 뭐 원내 정당이기 때문에 원내 대변인 역할이 커서 제가 한번 소회를 한번 여쭤봤습니다. 아무래도 또 이제 이 스타트업을 해보셨기 때문에 경제에 대한 부분을 더 많이 느끼실 것 같은데 특히 요즘처럼 이제 고용 불안 또 취업이 어려운 때는 이 경력 단절의 좀 어려움을 이겨내는 여성 인재들이 참 귀한 것 같습니다. 네. 이 여성 부분에 대한 좀 이 방점을 좀 두고 계시나요? 정책에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경력 단절을 극복하는데 많은 좀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지금은 근데 사실은 경력 단절 되신 분뿐만이 아니라 청년들 자체도 사회 진입이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23살 때, 그 대학교 4학년 때는 처음에 취직할 무렵에 취업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네. 대기업에서도 한번 뽑을 때 100명씩 뽑고 공채로만. 그런데 지금은 한 20년 전 얘기죠. 예, 맞습니다. 정확히 딱 20년 전 얘기네요. 예. 네. 그래서 그때 이렇게 사회 진입을 하고 회사에서도 기회를 많이 주고 그런 것들이 나중에 밑거름이 돼서 경력이 단절된 이후에도 다시 도전을 할 수 있는 힘이 됐었는데 예. 지금은 처음 시작 단계부터 너무나 험난하기 때문에 좀 청년분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위원님 또 대표적인 좀 워킹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일과 가사 참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좀 어떠세요? 예, 사실 그게 정말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일과 가사를 동시에 그러니까 일과 가사 육아를 제일 바쁠 때는 동시에 못했던 거고요. 예. 그때는 이제 조금 일보다는 좀 그래도 그 시간적으로 자유로운 공부를 선택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좀 크고 난 뒤에야 일과 가사를 병행할 수 있었고요. 네. 좀 그렇죠. 네. 예. 지금 여성들이 참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또 실제 이렇게 일을 하시면서 느껴지시죠? 예, 그렇죠. 네, 특히나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직장에 가야 되고 아이들은 보육을 못하는 경우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네. 원내대변인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이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올 한 해가 이제 나흘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번 주가 이제 마지막 주고요. 네. 올 한 해 또 원내대변인으로 계셨으니까 더 좀 리얼하게 느끼실 것 같은데 민주당이 꼽는 가장 큰 정치 현안 뭐였다고 보세요? 많이 있는데요. 예. 제가 많이 체감한 경우는 이제 민주당 그 원내 대변인으로서도 그렇고 이제 지역구 의원으로서도 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민생 대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도 아마 그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많은 상황인데요. 실제 그 내수의 의존도가 높은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이 이 집합 금지가 되고 이렇게 업종 제한이 되면서 상상 이상의 큰 타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올해 한 해 동안 이례적으로 4차례나 추경을 편성했고요. 네. 예, 그래서 민주당이 이렇게 노력을 한 덕분에 그래도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분들이 한숨 돌릴 수 있었다고는 생각하는데, 그래도 사실 이게 뭐 근본적인 대책도 아니고 아직도 계속 피해가 누적되고 있어서 이 부분은 많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코로나를 역시 가장 큰 이 현안으로 꼽으셨는데, 예. 그래도 이렇게 올 한 해를 이렇게 좀 되짚어 보면 어떤 성과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 성과에 못지않게 어떤 아쉬움도 느껴질 텐데, 성과와 아쉬움 뭐 한두 가지씩 꼽는다면 어떨까요? 예, 사실 그 코로나를 그래도 이 정도로 극복할 수 있었던 것도 나름의 성과라고 생각을 해요. 예. 지금 그러니까 내수 부분은 지금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겪었지만 수출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중국 수출 같은 경우는 전년 동월 대비 11월이 22%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무역 수지도 코로나 본격화 전인 2월 수준으로 회복이 됐습니다. 예. 이거는 세계적으로 이제 수출 부분에 강점을 가진 우리나라에 대해서 좀 신뢰가 있었고 우리가 잘 대비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이제 아쉬움은 사실은 이 좀 그런 수출 경제라든가 자산에 관한 경제는 그래도 오히려 더 잘 돌아가는 측면이 있었지만 사실 내수라든가 좀 중산층 이하의 좀 저희 서민 경제는 정말 극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네. 이 부분은 엄청난 아쉬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 코로나에 많이 집중해 주시지만 사실 또 한편에서 보면 이 검찰 개혁이라는 또 여당이 던진 화두가 있었고요. 또 예. 다른 면에서는 법무부와 검찰의 또 갈등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존재하고요. 지난 연휴 동안 이제 또 회자가 많이 된 부분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제 복귀잖아요. 예, 그렇죠. 예, 서울행정법원이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준 상황이 됐는데 이거 좀 어떻게 판단하세요? 우선 그 다음 날인 25일에 대통령께서 윤석열 총장이 직무를 복귀시킨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하셨고, 예. 국민께 드린 불평과 혼란에 대해 사과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차질 없는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하셨는데요.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사건의 문제는 그 검찰 개혁의 과제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으로 본질이 왜곡되었다는 점에서 저는 좀 찾고 싶은데요. 네. 그래서 누구를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검찰개혁의 찬반으로까지 이어져 왔던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초반에는 검찰개혁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대다수였는데 나중에는 그 윤석열 총장과 그게 동일시됨으로써 윤석열 총장을 이렇게 경질하는 것이 부당하다 이런 식으로까지 여론조사가 바뀌는 이런 상황이 됐고요. 네. 그런데 아시다시피 원래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에 대해 이미 사회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었던 사안이에요. 검찰의 기소 독점이나 기소 편입, 선택적 수사나 아니면 과잉 별건 수사에 대해서는 모두 다 이거 문제가 있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어서 검찰개혁은 반드시 필요하고 야당에서조차 대선 때마다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네. 예, 때문에 검찰개혁을 위해서는 사실은 이 둘 사이의 갈등의 종지부를 찍는 이런 상황이 필요했는데 그 점에서 아마 대통령께서 25일과 같이 발언을 하신 것이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법원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검찰 개혁은 계속 해나가야 된다 이런 취지죠. 문 대통령의 얘기는요. 예, 맞습니다. 예. 검찰개혁 행보가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저는 전망합니다. 여당 일각에서는 이제 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탄핵을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 부분 좀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부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아직 반응은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일부 개별위원회 주장일 뿐이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네. 오늘 이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가 이제 또 열리잖아요. 오늘 오후 2시로 네. 알고 있습니다만, 오늘 중으로는 어떻게 좀 결론이 날까요? 어떨까요? 그렇죠. 오늘
반드시 공수처 그 후보를 추천하겠다 이렇게 여러 번 밝힌 만큼 네. 반드시 결론이 날 것으로 저는 예상은 합니다. 공수처가 어떻게 검찰을 좀 견제할 수 있는 기구가 될 거라고 바라보시는 거죠? 지금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기구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예. 검찰 기소율은 1%조차 안 되거든요. 그 경우에 검찰을 기소하거나 수사할 수 있는 좀 유일한 기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제 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들에게 직접 이제 편지를 보냈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수처법 개정안으로 인해서 이제 야당의 거부권이 이 사실상 이제 무력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호소를 한 건데 공수처법 개정안 이 바람직했다고 보시나요? 이건 전반적으로 그 히스토리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원래 7월 15일에 출범을 했어야 되는 공수처가 지금까지도 5개월도 더 된 이 시점까지도 출범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 비토권이라는 것은 사실은 적절한 후보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해야 되는 비토권인데 야당은 그 비토권을 무조건 공수처를 출범을 못하게 하는 방향으로 무조건적인 반대만을 추구를 했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런 비토권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그리고 그 5분의 3 이상이라는 그 의결 정족수는 헌법상의 가장 강력한 의결 정족수거든요. 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한.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그 개정의 부분에 있어서는 그동안 야당의 협조를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계속적으로 반대한 야당의 태도 그리고 의결 정족수의 적정한 수준을 고려했을 때 그런 대로 그래도 합리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이제 이 공수처장 후보가 추천될 가능성이 이제 높은 걸로 언론에서는 바라보고 있고요. 관련해서 이제 이 오늘 중으로 이 공수처장 후보자가 추천이 되면 이르면 내일 일부 이제 개각 가능성도 지금 거론이 되는데 개각에 대해서 좀 들으신 얘기는 있으신가요? 아니, 저는 하나도 들은 건 없습니다. 예. 언론 보도를 통해서만 보고 계신 거네요. 예, 맞습니다. 이제 올 한해 이제 가장 큰 현안으로 이제 코로나를 꼽으셨는데 오늘이 딱 그 서울시장, 부산시장 이 보궐선거 딱 100일 D-100일입니다. 이 100일 앞두고 네. 있어서요. 코로나 말고도 지금 이 사회적인 현안이 된 현안으로 젠더 문제, 여성의 성 문제죠. 또 부동산 문제 이렇게 언론은 꼽고 있습니다. 네. 내년 4월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의 핫 이슈는 좀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부동산 정책과 그리고 뭐 경제 문제 그리고 뭐 발단이 됐던 그 젠더 문제 이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원인이 그러니까 그 이슈가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보니까 여론조사나 시민들의 인식을 보니까 예. 그래도 우리 서울을 그리고 우리 부산을 어떻게 좀 잘 이끌어 나갈 인물에 더 관심을 많이 갖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전반적인 그 이슈 관리라든가 뭐 좋은 정책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좀 경쟁력 있는 유능한 인물을 좀 잘 선거 경선을 통해서 배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여든 야든 이 거론되는 후보를 보면 다른 때보다 유독 그 여성 후보들이 많이 눈에 띄잖아요. 네. 여론조사 뭐 결과를 다 믿을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그 여성 후보들이 또 앞순위에 이렇게 올라와 있고요. 이 부분은 좀 네.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부산은 좀 잘 모르겠고 서울 같은 경우는 예. 지금 박영선 장관님이나 나경원 후보가 굉장히 높은 그 지지를 받고 있는데 예. 이 부분은 사실 저도 궁금한 게 여성이라서가 아니라 워낙 또 거물급 정치인이다 보니까 두 분 다 그래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예. 예, 그래서 기존보다는 좀 더 다른 이제 전반적인 후보군에 비해서 이 두 분이 좀 더 이렇게 뭐 연차나 경력이나 뭐 이런 유능함 측면에서 좀 더 부각이 돼서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그 젠더 문제라기보다는 그 두 분이 워낙 중량감 있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거론될 뿐이다. 예. 끝으로 요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 변창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건이 이제 오늘 다시 논의되잖아요. 네.
좀 민주당이 일단 연기한 건 좀 여론의 추이를 좀 지켜보자는 거였나요? 아마 그런 이유라기보다는 예. 야당과 이렇게 합의를 해서 어느 정도 이 채택 여부를 좀 주말 중에 좀 금요일날 결론이 다 안 났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두고 논의를 하기 위해서였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어떻게 좀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좀 원만하게 잘 마무리가 될지 좀 궁금해서 제 전망을 여쭤본 건데, 알겠습니다. 아무튼 올 한 해 또 원내대변인 역할을 하시느라고 또 수고 많으셨고요. 예.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새해에 또 뵙죠.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을 맡고 있습니다. 홍정민 의원이었습니다.